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반가워요. 천하긴 교수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온라인 강의로 촉진 관리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든 회사들은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유통 경로를 설계해서 그 시장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나 가격 또는 유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또한 그와 못지않게 소비자들과의 그 의사소통이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좋은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 이게 바로 이제 프로모션, 촉진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촉진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봅니다. 회사에서 촉진에 필요한 수단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물론 사용을 합니다. 또 넓게는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촉진 활동들이 하나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든지 또 이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촉진은 뭐냐? 촉진은 기업이, 회사가 표적 고객으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의도된 그 고객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행위를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진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촉진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 단계를 보면 먼저 인지 단계가 있습니다. 인지 단계가 있고 감정 단계, 그 다음에 행동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인지 단계. 감정 단계는 그 제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 단계는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촉진의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보 제공자, 부호화, 매체,
디코딩, 해독, 반응, 피드백, 노이즈,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알리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촉진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정보 제공자, 발신자는 정보를 부호화하는 거죠. 그래서 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부호화해서 그것들을 전달하는데 뭘 사용하냐면 적정한 채널, 즉 매체를 사용하는 거죠. 매체를 사용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청중, 화자가 이제 아니고 수신자죠, 수신자. 청자죠, 청자. 청중은 메시지를 듣고 해독을 해야 되겠죠. 해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긍정적인 반응이냐 또는 부정적인 반응이냐 이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정보 제공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다가 다음 촉진 활동에 반영을 하는 거죠.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노이즈, 잡음으로 작용을 해서 정보 제공하는 기업의 뜻대로 또한 전달되지 않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구성 요소들이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발신인이 기업이 부호화, 정보를 부호화해서 메시지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독을 하고 주신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응은 다시 기업에게 피드백이 되는 이런 과정.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잡음을 통해서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촉진 과정을 보겠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는 소비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매체 또는 효율적인 매체를 통해서 그 소비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적 청중, 그러니까 소비자죠, 소비자. 표적 소비자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지를 그 보낼 경로 또는 메시지를 전달할 원천을 선택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이 됐는지를 측정하는 이런 과정을
촉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표적 청중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달 대상인 표적 청중, 타겟 오디언스죠.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출발이 돼야 됩니다. 청중은 잠재 구매자나 또는 현재 이용자, 구매 결정자 또는 구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이 개개인의 소비자일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단체나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 표적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보 제공자, 기업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어떻게 전달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청중의 반응입니다. 반응. 이제 그 표적 청중 소비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정보 제공자, 의사 전달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고자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반응은 구매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구매가 뭐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오랜 기간의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네요. 첫 번째는 인지가 있습니다. 인지. 그 회사 제품이나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지죠, 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이름만 알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도 있고, 또 제품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라면 기업은 그들이 그 제품을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상품의 상표명 같은 것들을 알려야 되겠죠. 이런 활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일종의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지식인데요. 그 소비자들이 회사 이름이나 그 상품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이럴 때 회사는 회사나 제품에 대해서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의사 전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호감인데요. 그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들이 과연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매우 좋아할 수도 있고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런 그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의사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호인데요. 소비자가 제품을 좋아하긴 하지만 다른 제품에 대해서 특별히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제품의 질이나 가치, 성능 이런 것들이 다른 경쟁 제품보다 더 좋다는 것,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소비자가 선호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뭐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한 다음에 소비자 선호도를 측정을 하고 비교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해도 제품을 구매하려는 확신이 꼭 있다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구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구매의 확신을 심어 줘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구매인데요. 소비자 가운데는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구매를 즉각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좀 더 정보를 많이 구하려고 하고 또 나중에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기업은 가격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의 설계입니다.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소비자들의 반응을 결정하고 나면 그 기업은 효과적인 메시지를 개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 효과적인 메시지는 주의를 끌 수 있어야 되고 흥미도 유발해야 되고 그 구매 욕구를 자극해서 그들이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메시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보면 그 기업은 원하는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호소할 주제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성적, 감정적, 그리고 도덕적 방법, 이 세 가지 호소 방법이 있습니다. 이성적 호소는 소비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품질이나 경제성, 가치 또는 성능에 대해서 그 내용을 호소해야 하는 거죠. 정서적 호소입니다. 구매를 억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좋거나 나쁜 감정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을 정서적 호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도덕적 호소인데요. 이건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구조인데요. 기업은 메시지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결론을 제시하는 방법,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품의 장점만 이야기하는 원사이드, 일면적 주장과 또 장단점을 같이 이야기하는 투사이드, 양면적 주장,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제시 순서에 대한 것으로 강한 주장이 담긴 광고 내용을 처음에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제시를 할 것인가, 이런 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다음 메시지 형태입니다.
자, 기업은 메시지 전달할 때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강한 형태의 그런 아주 광고 내용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쇄 매체인 경우에는 그 타이틀이나 광고 문안 내용이라든지 서파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리고 책상 이런 광고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파 매체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독특한 대사, 음향, 목소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야 되고, TV 광고에서는 소비 모델 행동, 표정, 의상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매체들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매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촉진을 위해서 사용될 메시지가 정해지면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때 이제 매체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인적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인적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있습니다. 자, 인적 커뮤니케이션 경로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1대1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형태, 또는 전화나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인적 커뮤니케이션 경로는 개인적인 접촉이나 피드백이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법에는 매체, 분위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체는 신문 광고, 뭐 잡지, 우편, TV, 인터넷, 옥외 간판, 포스터, 벽보 여러 가지. 분위기는 구매자가 제품에 대해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환경적 요인을 분위기라고 하고요. 이벤트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원천을 선택하게 되는데, 메시지 효과는 소비자가 어떻게 기업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소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달돼서 설득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내세우거나, 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을 전달자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전문성, 신뢰성, 호감도,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그 효과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그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는 그 소비자들에 대한 효과를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메시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지, 또 얼마나 회상하고 있는지, 내용이 뭔지, 그 느낌은 어떤지,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본 후와 그 전에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촉진 예산을 결정을 하는데요. 모든 촉진 활동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산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촉진 예산과 관련된 문제 중에는 전체 예산의 결정, 그 다음에 촉진 방법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촉진 예산의 수립이 어려운 이유는 촉진 활동의 효과를 매출액의 증가나 이익의 증가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촉진 예산의 수준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촉진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매출액 비례 방법, 가용 예산 활용 방법, 경쟁자 기준 방법, 목표 및 과학 기준 방법. 자, 이 중에 매출액 비례 방법입니다. 이거는 현재 또는 이제 앞으로 매출이 예상이 얼마가 되는가, 그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의 일정한 비율을 촉진 예산으로 산정을 하죠. 뭐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품 이제 원가에 이런 것들이 비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매출액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위당 원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회사들의, 경쟁사들의 매출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가용 예산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지, 그 수준에 맞는 촉진 비용을 책정을 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촉진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지금 가용 자원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촉진 비용을 사용하면 그 촉진 비용에 따라서 매출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비나 홍보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모델들을 사용해서 촉진 활동을 하게 되면 매출은 더욱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 그 다음에 경쟁사 기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촉진 예산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다른 경쟁사들의 촉진 예산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경쟁사 기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또 뭐 그 회사가 항상 그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촉진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자칫하면 뭐 너무 많이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뭐 적게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 및 과업 기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논리적인 그런 예산 결정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촉진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비용과 촉진 성과와 관계를 예측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데 비해서 사실상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이나 목표 달성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촉진 믹스 결정이 있습니다. 회사는 전체 촉진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수단을 뭘로 할 것인가를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세분 목표와 전략에 맞는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겠죠.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 간의 믹스를 적절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촉진 수단들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뭐 인적 판매를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뭐 인적 판매는 광고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촉진 믹스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회사는 촉진 믹스를 개발할 때 해당 제품이나 시장 유형 또는 푸시 밀어내는 것 또는 풀 당기는 이런 전략 사용을 할 것인가 말 건가, 또 소비자 의사결정 단계라든지 제품 수명 주기 단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품 또는 시장의 유형은 그 촉진 방법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이나 그 제품이 속해 있는 시장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돼야 한다는 겁니다. 푸시 또는 풀 전략은 기업이 회사가 촉진을 위해서 푸시 전략을 쓸 건가 또는 풀 전략을 쓸 건가. 푸시 전략은 생산자가 유통 경로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밀어 넣는 것을 푸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풀 전략은 그 생산자가 광고 같은 마케팅 활동을 최종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작용하는 걸 풀 전략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것인가. 세 번째, 구매자의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그 촉진 방법은 그 소비자, 구매자의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PR 같은 것들, 이걸 통해서 소비자 호감, 선호, 확신 단계, 이런 단계에서 인적 판매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구매 단계에서는 인적 과정, 인적 판매, 판매원의 방문이나 판매 촉진 같은 그런 촉진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품 생명주기 단계입니다. 촉진 방법은 제품의 그 수명 주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광고와 PR,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고, 성장기에는 더욱더 광고와 PR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성숙기에는 판매 촉진이 광고에 비해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쇠퇴기에 접어들면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유지를 하고, 그 PR의 활용도를 낮추면서 판매 촉진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리입니다. 마케팅 부서의 그 직원들은 촉진 예산을 각 촉진 요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관리자는 광고보다는 오히려 인적 판매에 더 많은 촉진을 예산을 할당하기를 원하고 있고, PR 담당자는 더 많은 비용을 PR 예산으로 가져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궁극적으로 마케팅 목표를 지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